최순실의 구형이요. 물론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이화여대 비리 같은 거는 이미 선고가 나왔어요. 1심 선고가. 국정농단에 관해서 구형이 나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이 사람이 이만큼 형량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법원이 이제 그걸 받아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뭐 무죄 이런 것들이 합당해라고 하는 게 선고입니다. 지금 구형이 25년 나오면 꼭 물어볼 거야.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 가도 그럴 거예요. 최순실이 징역 25년 받았다며? 아니거든요. 아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를 믿습니다. 무기징역을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희망은 검사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협조도 잘하고 또 많이 또 했으니까 25년 낮게 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이거 안 받고 왜 검사 네가 인마 무기징역 때려야지 자식아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는 거 좋죠. 왜 그러냐면 100세 시대를 따져도 지금 이 친구 25년 해도 87세에 나와서 13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제가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면 반드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제2의 박근혜와 제2의 최순실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 정치와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감형 없다. 이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무기징역은 나중에 뭐 감형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도 곧 판결이 있죠. 2심 판결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징역 25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구형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재단 강제 모금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그리고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깝깝한 거죠. 물론 구형대로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법원 가면 깎이겠지 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 국민적 감성이 법원 가면 깎아준다고. 만약에 검찰이 구형한 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검찰은 무슨 바보예요. 뻥튀기로 부르는 건 사실 아닐 거 아니야. 합당한 법적 근거에서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순실의 구형이 중요하고 선고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 박근혜 재판과도 맞물려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당장 선고를 못 내려요. 다음 달 중으로 선고가 내릴 예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최순실한테 25년 구형이고 여기 이제 뭐 합당한 뭐 법률 상식적인 거에 의해서 뭐 또 다른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박근혜한테는 몇 년은 구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최소 25년이죠, 뭐. 아니죠. 적어도 무기징역이죠, 지금. 아니, 최소 25년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의 그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범 관계예요. 공범은 같은 죄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이 다 했다 쪽으로 몰고 가면 박근혜는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반전이 나와서 무죄가 나와서 다시 촛불혁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촛불혁명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짱돌혁명이지. 법감정으로 보면 법적 상식으로 보면 박근혜도 최소 25년은 나와야 되고요. 이게 특가법상의 뇌물 혐의는 1억이 넘으면 10년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한 가지만 갖고도 그래요. 우리 경환군도 한 10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경환군도 1억이니까 이상이니까 포함되는 거거든요. 1억이.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었어요.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끝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개겼거든요. 그러면 25년도 약한 거예요. 사실은. 나 25년 보고 25년을 왜 때렸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잠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 무기징역을 하면 이거 판사가 분명히 뭐 한 20년 15년으로 깎아줄 것 같아서 나는 검찰이 일부러 25년을 한 것 같아요. 선고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선고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한 20년, 하나는 무기징역. 판사들이 장시호한테 그 선고 내린 것처럼 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무기징역. 그렇지 않고 장시호한테 때린 게 보복성이었다 그러면 뭐 한 20년 이 정도로 내려갈 것 같아요. 저는 한 3단계 올려서 28년 정도. 28년? 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라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역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형법이 개정이 돼서 30년까지 돼 있어요. 최대로 때릴 수 있는 게.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한이 정함이 없는. 아니 생각해봐. 레벨이 있지. 검사가 25년 때렸는데 판사가 가오가 있지. 씨발 한 3년 더 해줘야지. 그렇지. 정말 옥사하겠네. 나는 박근혜가 선고가 18년 나올 줄 알고 지금. 에이 18년? 아니 근데 장시호한테 낮게 구형이 됐을 때는 최순실이 굉장히 낙담을 했었다 그래요. 조카가 풀려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걸 뒤집고 장시호가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때 안도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오. 사람들한테 장시호가 실형을 받게 돼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신자니까. 네. 배신자 논리. 그러고 나서 12월 12일에 이재용 재판에서 장시호가 EBS 사장도 최순실이 꽂아준 거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 뭐 꽉 채운 30년 되겠네요. 우리 장시호 구명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날이? 박근혜는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요. 골석 재판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국선 변호인들이 거기에서 5명이나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선고가 제대로 내려지려면 박근혜 재판과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래서 협조 안 하는 두 사람, 최순실도 그렇고, 아니 법정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소리 지르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설마 자기가 25년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서 혈압이 올라가니까 일단 이렇게 좀 휴정을 하고 대기실로 보내줬더니 거기에서 괴성을 지른 거예요, 막. 민주투사.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민주투사.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살았겠어요. 그러지. 생길 더럽게 생겼잖아. 안 돼.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고요. 누린 만큼 갇혀 사는 거고요. 나는 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순실처럼 누릴 거 다 누렸으면요. 말년에 갇혀 사는 것도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가장 편한 건 있어요. 내가 조언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팔자다 운명이다 생각하면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 누릴 만큼 누렸잖아. 그리고 25년을 준 공무원으로 사는데 연금까지 다 나오잖아. 최종 선고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법정에서 깠던 녹음 파일 들어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더만. 그럼. 네. 실권력자. 이거 참. 그러면 뭐 박근혜도 저렇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할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누렸잖아요. 자기가 박근혜를 키워서 누렸잖아.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극 속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린과 권력이라는 건 그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반정,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반정 내지는 뭐 찬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였으면 다 죽었어요, 쟤들은. 거열형, 구족을 멸하죠. 네. 팽형. 팽형. 쌀마? 아우. 제일 잔인한 게 거열형인 것 같고 팽형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25년에 감사하라.